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방선거 격전지 대구로 가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최종 대구시장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추경호, 유영하 두 후보 가운데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경선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발표와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저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네, 대구시장 선거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습인데요. 이 두 후보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좀 펼칠 거로 예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북 빼고는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과정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두세 번의 부침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거 당일날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유권자들 이를 맞이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다 가졌는데 사법부를 흔들고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재판 관련해서 본인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수순으로 국정조사,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헌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그 대구의 민심은 분명한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조금 답답했던 면이 뭐냐면 무력함이 있습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따가운 시선이 있었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후보가 만들어졌습니다. 본인이 양보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대1 구도가 완성된 만큼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잠시 후 오후엔 대구시장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잖아요. 네.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총력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요. 대구 시민들이 어느 당 누구를 뽑을까가 아니라 누가 대구를 살릴 것인가, 누가 대구에 필요한 것인가를 뽑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후보를 눌러앉힐 때 뭐라고 설득을 했었냐면 대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은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잘해야 되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딱 김부겸 후보 아닙니까? 김부겸 후보가 대구를 살릴 수 있는 후보라는 생각을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사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신데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뭐 박정희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공약을 당에서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김부겸 후보가 대구를 민심을 가장 잘 읽고 있는 만큼 대구를 위한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든 집권 여당이 뒷받침해주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폭적 지원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걸로 예상합니다. 네, 또 다른 격전지 부산으로 가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부산 북구 갑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아니 저는 자랑스러운 국보초등학교 60회 졸업생이고 제가 참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물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오로지 국보초등학교 동문들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순수한 체육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여기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는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퇴로를 끊고 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박민식 전 장관은 빨간색 점퍼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한동훈 후보는 하얀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짧게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없었는데요. 신경전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급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니까 행사를 많이 가는데 네. 행사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좀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행사의 성격상 여기에서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그 자리를 본인이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 보니 좀 급한 것 같고 박민식 전 의원은 본인이 나온 학교에 가는 행사입니다. 동문이 때문에 가는 건데 이게 그 얄궂은 운명이라고 할까요? 무엇보다도 박민식 전 장관이 지난 총선에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헌신하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험지를 해서 영등포에서 강선을 갔는데 지금 본인의 고향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에 헌신하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쪽을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그 전 장관의 그 멘트가 뉘앙스가 살짝 다르잖아요. 네. 박민식 쪽 장관은 본인이 아무래도 구포 출신이고 그 선거를 4번이나 나왔던 것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지지율을 아예 그냥 싹 제거하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자체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는 계속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의 분위기가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에서 좋은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부산북과 보궐선거 차출설로 주목받는 하정우 AI 수석의 참석 여부도 사실 이목이 끌렸는데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취 결정을 언제쯤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곧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사실 저는 대통령 곁에서 좀 국정 운영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에서는 결국 출마를 할 거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끌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목을 하정우 수석이 독점을 해오면서 당에서는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하정우 수석 자체가 이렇게 저희가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잡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하정우 수석을 후보로 모셔가기 위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주 초쯤에 입장을 바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출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0명이 넘는 공천지지 의원 명단을 공개한 김용전 부원장이 다시 한번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SNS를 통해 방송복 터졌는데 공천복도 오지 않겠냐라고 했거든요. 지금 지도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복잡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당내에서는 그래도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점점 그래도 괜찮다. 지금 김용전 부원장은 억울한 기소를 당했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보내도 된다라는 입장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용전 부원장이 출마해도 된다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에 나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가장 좋은 카드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거든요. 김용전 부원장은 이제 경기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도권 자리가 지금 3개가 재보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이광재 전 지사도 지금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는 김용남 전 의원까지 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하마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해철 전 의원이나 김남국 전 비서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많은 거에 비해서 지금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용전 부원장의 카드를 그 다른 카드들보다 훨씬 좋은 카드로 볼 것인가. 그래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지도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결국 판단은 지도부께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평택 을과 하남 갑에 누구를 차출할지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인데요. 보수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SNS에 이 용남, 하남, 가남으로 게재하면서 이 하남갑 출마 행보에 힘을 실었고 김용전 부원장과 함께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차출도 거론됩니다. 교통 정리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용남, 하남, 목감, 평택, 가남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평택을 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대표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완주해서 조국 대표를 이길 어떻게 보면 강력한 후보를 내면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는 내되 이른바 센 후보가 아닌 사람을 해서 접점을
찾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네. 만약에 이제 김영남 전 의원이 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큰 후보, 강력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만약에 졌다면 그거는 당신 탓이다. 충분히 그럴 명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김영 의원 관련해서 김영 전 부원장 관련해 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곧바로 보석되고 나서 출판 기념회 때 그때 대통령의 쓸모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정신이면 무죄 취집 파기환송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못 낸다고 하면 본인이 그때 제정신이었는가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제정신일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